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은 시민의 힘이 빛난 한 해였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음이 바로 시민 여러분 덕분이었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광명시민 9,208명이 참여해 선정한 2020년 광명시 10대 뉴스를 통해 광명시가 시민과 함께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광명시는 주민자치의 해였는데요. 올해 재개발로 이주한 광명 1동을 제외한 광명시 모든 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출범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시범적으로 먼저 주민자치회가 시작된 광명 5동과 7동에서는 주민들이 마을 사업을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총회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성큼 다가섰는데요. 특히 주민이 낸 주민세를 마을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주민세 환원 마을 사업이 17개 동에서 24건 진행됐고요. 이 과정에서 동별로 3차례의 토론을 통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습니다. 광명시 소화동 제2노회주차장 부지에 140가구의 창업지원 주택이 들어섭니다. 광명시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에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행복주택 사업을 제안해 7월 23일 최종 선정됐는데요. 광명시는 국비 지원과 기금 융자를 통해 2021년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해 202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혀 많은 청년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광명시 창업자들의 성공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지원센터. 5월 28일 개관한 이곳은 물류창고, 촬영 스튜디오, 세미나실, 공용 사무공간, 독립오피스 등이 마련돼 있어 창업의 기반을 닦을 수 있는데요. 시는 이와 함께 창업 아이디어나 기술 역량은 있지만 기반이 부족해 선뜻 창업하지 못하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천만 원의 창업자금, 사무공간, 경영 컨설팅, 창업교육 등도 꾸준히 지원해 왔는데요. 올해는 공모를 통해 18개의 청년 창업팀과 14개의 일반 창업팀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무진해동 일원 약 74만 평에 도시 첨단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유통단지, 공공주택지구 등 4개 단지가 들어서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일반 산업단지는 올해 보상을 마치고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하며 유통단지도 올해 보상이 들어가 내년에 착공할 계획인데요. 첨단 산업단지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종사자와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공공주택지구는 올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지구 지정 승인을 받아 순항하고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광명 시민이 많이 찾는 안양천과 목감천이 시민공원으로 새로워졌습니다. 광명시는 지난해부터 안양천, 목감천을 시민공원화하기 위해 쉼터와 산책로를 조성하고 화초와 나무를 심어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 왔는데요. 광명시는 내년에도 안양천 반려견 놀이터에서 기아대교까지, 목감천 개봉교에서 광명교까지 초하류 10만 포기를 심는 등 시민공원화 사업을 계속 추진합니다. 특히 안양천에는 수목조명과 바닥조명을 설치하고 목감천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목감천 하천 정비사업과 연계해 친수공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니 여러분의 여가를 아름다운 두 하천에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광명시가 평생학습도시 선언 21주년을 맞아 철망산에 평생학습원을 이전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학습사회로 도약했습니다. 평생학습원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전시실, 오순도순 북카페, 웃고 떠드는 도서관, 시민의 부엌, 장애인 평생학습센터, 시민사무실 등 30개 공간과 주차장을 갖춘 시민교육 문화복합시설인데요.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충분한 공간이기에 광명시 평생학습이 더 원활해졌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광명시는 1999년 3월 전국 최초로 평생학습 도시를 선언한 대한민국 1호 평생학습 도시인데다가 올해 4월 전국 최초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까지 선언해 이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없는 평생학습까지 실현하기도 했으니 내년에는 또 얼마나 선도적으로 평생학습을 이끌어 나갈지 기대할 만하겠죠?
광명시가 시민연대를 위한 공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각동 행정복지센터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변화시킨 건데요.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있는 광명 1동, 3동, 4동, 7동과 철산 2동, 4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 복합문화공간으로 신축한다고 합니다. 또 10월 15일 개관한 연서도서관은 독서만 하는 공간을 넘어서 창작과 토론까지 할 수 있어 우리 동네 사랑방과 교류의 공간으로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답니다. 그동안 광명시와 광명시민은 구로 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소음, 분진, 지역단절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책 없이 구로구의 민원 원인을 광명시에 전가하는 구로 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의 원천 무효를 주장해왔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로 차량기지 이전 사업에 드디어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구로 차량기지 이전 사업의 총 사업비를 조정 협의 중인 기획재정부는 9월 23일 사업 타당성을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는데요. 이는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반대해온 광명시와 시민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명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 5월부터 11월까지 3차에 걸쳐 소상공인 긴급 민생안정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영세사업자 지원, 확진자 방문 점포 지원, 휴업점포 재개장 비용 지원, 소상공인 방역과 위생물품 지원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펼쳤습니다. 광명시는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5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했는데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더해 1인당 15만 원, 4인 가족 기준 6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이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살림에 보탬이 됐는데요. 아울러 광명시는 올해 광명사랑화폐를 530억 원 발행하고 10% 추가 충전 혜택을 제공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광명시 10대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시민들은 올해 가장 큰 뉴스로 주민자치회 출범과 주민세 환원 마을 사업을 꼽아 올해 주민자치의 해가 가장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줬는데요. 이 모든 게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일궈낸 성과라 그 의미가 더 값지게 느껴집니다. 이제 광명시는 2021년 소의 해를 맞아 소처럼 우직하고 든든하게 시민 여러분 곁을 지킬 텐데요. 지금처럼 광명시의 무한한 발전에 시민 여러분이 걸음걸음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난히 힘들고 추운 겨울이지만 마음으로 안아주고 눈빛으로 격려하는 나날 되시고 새해 복도 평소보다 더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